안녕하세요. 남은 장명 철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황다빈이라는 이제 이름을 성묘학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묘학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성묘학은 한자사주 수리성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자사주 수리성묘학은 이름 짓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성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사주 보고 이름을 짓는다. 80일 수리상 맞춰 이름을 짓는다. 이런 이제 부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보통 이제 철학관이 내서 장명하는 장명법이 이제 한자사주 수리성묘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자사주의 어떤 수리성묘의 기본적인 요소는 음용오행, 이제 획수 음양, 이제 수리획수, 이제 분파 여부, 이제 불용한자, 자원오행 및 희용신 장명법, 본인 및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는 이름, 이런 이제 부분이 보통 한자사주 수리성묘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가운데서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분파 여부하고 자원은 사주에 맞춰 이름을 짓는 이 부분을 중요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이제 한자 이름을 짓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 황씨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이씨라든지 서씨, 정씨 이렇게 장명을 할 때 이게 이제 분파 여부를 봐야 되는데 분파를 고려하지 않고 이름을 이제 짓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씨, 박씨 이런 이제 정씨, 홍씨 이런 이름을 질 때는 반드시 이제 분파가 되지 않는 이름으로 질 필요는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한자사주 수리성묘학이고요. 그 외에 주역성묘학, 곡획, 대수, 실증, 자획자운행 성묘학, 팔격 성묘학, 신설 성묘학, 이제 육효 성묘학 등이 있는데요. 황다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한자사주 수리성묘학으로만 감정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9개의 성명학으로 기lum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사주에 맞춰 수리에 맞춰 이름을 줬는데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이 이름이 나쁘다 그런다. 이건 이제 한자사주 수리성묘학으로는 이제 100점일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성묘학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되다 보니까 각각 성묘학에 따라서 기lum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황다빈의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황다빈이라는 이름을 한자사주 수리성묘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기lum을 좀 풀이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용오행을 기준해 가지고 황씨 여자 남자 장명이 가능한 이름, 그 다음에 이제 황시성의 80일 수리상으로 장명이 가능한 좋은 이름, 나쁜 이름,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황다빈이라는 이름이 한자사주 수리성묘학상으로는 이제 좋은 이름일까요? 예, 좋은 이름일까? 황은 이제 12핵이고요. 다는 6핵이고 빈자는 이제 12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빛날 빈자, 마늘 따자는 성명학으로 수오행을 자원오행상으로 수오행을 가진 한자이고, 빛날 빈자는 이제 목오행을 가진 이제 한자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질 때는 이렇게 한자사주 수리성묘학으로는 무조건 이제 100점짜리 이름을 줘야 되는데, 한번 이제 따져보도록 획수음양상 좋은지 안 좋은지. 황이 12핵이니까 음이고요. 단 마늘 따자는 6핵이니까 음이고, 이 빛날 빈자는 12핵으로 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12, 6, 10이니까 모두 짝수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모두 짝수로 이루어져 있는 이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과 이름이 모두 홀수로 이루어져 있거나 성과 이름이 모두 짝수로 이루어져 있는 이름을 쓰면 안 되는데, 이제 황씨 성인 경우는 성씨 자체가 10의 음이니까 다빈 이런 것처럼 모두 짝수로 이루어진 이름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성과 이름이 모두 음이 되면은 재산이 흩어지고 인덕이 없고 고독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질 때
황씨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름을 질 때 성과 이름이 모두 즉 짝수에 해당되는 이름으로서는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자, 발음 오행상으로 이제 상생이 되는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목오행은 이제 기읍이고요. 화오행은 니은 디귿 니을 티귿, 토오행은 이응 히읗이고, 금오행은 시읒 지읒 치읒, 수오행은 미음 비읍 피읍이 해당이 됩니다. 물론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응 히읗이 이렇게 이응 히읗을 수라고 보고 미음 비읍 피읍을 토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거의 0.00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라 음령오행, 발음오행을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되면은 음령오행 부분에 다수 이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론은 좀 무시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황다빈 한번 보죠. 음령오행에서 황은 자 이응 히읗이니까 토오행이네요. 자, 다자는 니은 니을 티귿이니까 화오행입니다. 그 다음에 빈자는 미음 비읍 피읍은 이제 수가 되겠죠. 그러면 토하고 화는 상생이 되는데, 자, 화하고 수는 이건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물로 보시면 돼요. 물로. 그러니까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다빈이, 도빈이, 태빈이 이런 이름들, 그 다음에 뭐 다민이, 도민이, 태민이 이런 이름들은 이제 우리가 성묘학에서는 질 수 없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 다빈이, 도빈이, 태빈이 뭐 이런 이름을 이제 지시는 분들은 이제 집에서 짓는 이름들이지 철학관에서는 절대 이런 이름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황다빈이라 이름, 음령오행상, 발음오행상 황다빈은 토화수 이렇게 상극이 되기 때문에 진태 양난격으로서 좋지 않습니다.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 그다음에 추진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낭패를 본다.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다. 금전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황다빈뿐만 아니고 홍다빈, 뭐 이다빈 마찬가지겠죠. 전부 다 윤다빈 마찬가지고 뭐 윤다빈, 홍다빈, 뭐 이다빈 마찬가지로 음용오행상 토와 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자, 빈자 이렇게 다빈이, 다민이, 도빈이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성묘학적으로 철학관에서는 절대 짓지 않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파되지 않은 좋은 이름이다. 황씨성 자체는 황씨 자체가 하나의 획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김씨, 뭐 황씨 이런 성씨들은 분파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씨다 그러면은 나무 먹자 아들 자자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갈라지는 모습을 좀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서씨다 그러면은 이게 좌우로 갈라지고, 홍씨다 그러면은 좌우로 갈라지는 이렇게 이제 정씨다 그리고 좌우로 갈라지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박씨도 이렇게 나무 목자고 전복자고 좌우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황씨나 김씨 이런 성씨들은 하나의 이게 부수기 때문에 분파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용한자, 이 다자, 마늘 다자하고 빛날 빛자는 불용한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불용한자가 들어가지 않아서 좋지 않다 이렇게 좋은 이름이다. 자운행상 상생 여부,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사주에 맞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사주를 분석하여 사주에 맞는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짓는 이제 장명소가 철학가는 그렇진 않은데
사주를 보지 않은 장명소에서는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짓는다. 이건 잘못된 거다. 세 번째, 뭐 이렇게 성과 이름이 이렇게 자원오행상 이게 상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제 분도 가끔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주에 필요한 기운을 이름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성과 이름이 자원행상 상생이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사주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 황씨가 이게 자원행상 토거든요. 만약에 답인이다. 답인이었을 때 이건 수하고 되고 목이 되는데, 물론 수리가 나빠서 그렇지 사주에 황답이 수목이 용신인 경우가 있다. 수목이 용신인 경우에는 이게 수가 먼저 오든 목이 먼저 오든 수목 기운만 들어가면 되는데, 사주에 수하고 목이 용신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름을 수하고 목을 집어넣었더니 성은 토고 자원행이 토고 이름이 수, 첫 번째 이름이 수고 두 번째 이름이 목이니까 토수 목으로 상극해서 나쁘다. 그 다음에 앞에 목이 오고 두 번째 수가 오면은 토목 수가 돼서 나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주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황성이 토인데 수하고 목이 용신인 이름들은 사주에 이런 주장을 따진다 할 것 같으면은 자원행상 상생이 된다 주장을 따질 것 같으면은 사주에 맞는 이름을 절대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목의 용신이라도 이게 뭐 황이 토니까 뭐 금수가 온다든지 아니면 금금이 이렇게 이름을 줘야 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황답인이가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상으로 사주에 맞는 이름인지 한번 좀 보죠. 자, 이 사주를 좀 한번 볼까요? 경금일주가 자월에 태어나서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그래서 불기운을 봤더니 불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사주의 좋은 기운은 첫째 화오행 불이 가장 좋은 균이 되고, 두 번째 불을 도와주는 목이 좋은 균이 되고, 세 번째 이제 조토오행도 따뜻한 화기운을 가진 조토오행도 사주에 좋은 균이 됩니다. 그래서 수오행하고 금오행은 사주에 나쁜 거예요. 이게 추운 겨울철에 태어났는데 물 집어넣으면 얼어버릴 것이고, 금도 물기운을 도와주는 작용하기 때문에 금은 나쁜 기운이 되는데, 아까 마늘 다자는 수기운 갖고 있는 한자니까 이건 사주에 나쁘다. 그 다음에 빛날 빛자는 목으로서 사주에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자를 쓸 때 한자가 사주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은 이제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좀 한번 보죠. 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나서 사주 자체에 수목균이 엄청 강한 사주예요. 그러면 사주상으로 이제 화오행이라든지 토가 좋은 기운이 되는데, 수나 목은 나쁜 기운이 되겠죠. 금도 그렇게 금기운도 그렇게 좋은 기운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주에 수기운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간으로 오는 금 괜찮은데 지지로 오는 금기운은 이게 나쁜 기운이 되기 때문에 원래 사주상으로 좋은 기운은 화토기운이 되는데, 이 마늘 다자는 수오행이고 빛날 빈자는 이제 목이니까 이거는 모두 다 사주에 나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주를 보고 사주에 좋은 균을 가진 한자로서 이름을 줘야 되겠습니다. 80일 수리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시성 수리성명학으로 좋은 이름 수리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연속해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 짓는 방법 자 빈이죠. 자, 황이 12액이고 마늘 다자가 6액이고 빈이 12액이 됩니다. 빛날 빈자가. 그럼 초년운세는 다빈 다하고 빈자를 합친 거예요. 6하고 12액을 합치니까 18액으로 이렇게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년운세는 황시성하고 다자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12에다 6을 더하니까 18액으로 좋게 작용하겠고요. 중년운세는 성씨 획수하고 두 번째 이름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12에다가 12를 더하니까 24액으로 좋겠죠. 그 다음에 만료운세, 만료운세는 황답인을 다 더한 겁니다. 이걸 다 더하니까 30획이 되는데 이거는 나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답인이라 이름을 수리상으로 보게 되면은 초년운세는 18획으로 발전격 융창으로 좋다. 대국자로서 막중한 임무를 도맡아 처리해 많은 이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된다. 장년운세도 역시 18획으로 좋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도맡아 처리해 많은 이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년운세는 24획 출세격이 됩니다. 성격이 온화하고 남과 인화력이 두터 주위로부터 칭송과 신망을 얻게 된다. 말년운세는 정격은 30획으로 나쁘게 되네요. 그러니까 성씨 획수에다가 첫 번째 이름 획수, 두 번째 이름 획수를 더한 것이 정격 말년이라 그랬으니까 말년운세는 이제 부명격이다. 매사가 분명하지 못하고 우왕장하다 객지에서 고독과 수심을 명케 어려운 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상으로 황다빈이라 이름은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황다빈이라 이름을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평가를 좀 해드렸어요. 자,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여러분이 이름을 질 때는 이 7가지 사항은 모두 좋게 장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본인 및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은 이름을 짓는다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본인 이름이 예를 들어서 황유진이었다. 그럼 유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토끼띠거나 부모가 토끼띠거나 내가 토끼띠 월에 태어난 경우에는 묘충이 돼서 유자를 이름에 못 쓴다는 얘기고요. 진이란 얘기는 내가 개띠거나 또 개띠 날에 태어났거나 부모가 개띠인 경우에는 진술충을 하기 때문에 진술충하기 때문에 진자를 이름에 쓰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정희라는 이름이 있는데 뭐 인자를 이름에다가 못 쓰는 분들은 본인 및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는 이름 인자라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숭이 띠거나 원숭이 날에 태어났거나 원숭이 날 또 부모님 양친 이제 부모님이 원숭이 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 이름으로 자녀 이름으로 인자를 쓸 수 없다. 그 인자를 쓰게 되면은 인신충하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에 대해서 황답인을 간단하게 좀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황씨, 뭐 여자, 남자, 장명이 가능한 이름, 즉 음룡오행상 장명이 가능한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겠고, 그 다음에 이제 80일 수리상으로 황씨 여자 장명이 가능한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연차적으로 주역, 곡해, 대수, 실증, 자획자운행 성명학, 팔경 성명학, 신살 성명, 육효 성명학 등으로 연속해서 황다빈이라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요. 무료 이사 결혼 개업 대기일은 특별 회원만 무료 상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명 개명 사중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화번호가 좋은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 그 다음에 상호, 집 주소, 가게 주소, 공장 주소, 사물 주소가 재물운세를 좋은지 복을 가져오는 좋은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전화 상담한다 그러니까 가람 이름운세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먼저 문자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맥 처방, 백성과 궁금하신 분들 역시 대한수맥 감정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